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92만 대 넘게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SUV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충남 천안에서 세계 최초의 100% 직류 배전 공장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 기술을 앞세워 미래 배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의 매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운용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 쿠오그룹과 조선 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미래 사업 강화에 나섭니다. 원유 운반선 두 척도 추가적으로 수주하면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71%를 달성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의 정래진입니다. 메타발 쇼크에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8% 가깝게 급락하면서 7,600선까지 밀려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가 남는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진 건데요. 다만 이번 하락을 AI 투자 사이클의 종료로 볼지 급등 이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할지를 두고서 시장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오늘 시장의 의미 이무학 전문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포맨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은 주식 셰프 이무학 전문가님의 주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셰프로 변신하신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밝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럴 수만은 또 없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블랙 먼데이를 피해서 목요일로 왔더니 네. 목요일에도 하락하는 날도 많고 또 낙폭도 커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쎄요, 뭐 어떤 요일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지지난주 또 화요일이었잖아요. 검은 화요일. 뭐 정말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뭐 요일 뭐 이런 것들 선정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본 디폴트 값으로 뭐 한 5% 정도 상승과 하락은 뭐 부지기수로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에 뭐 지금 환율처럼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는 증시 흐름이고요. 또 특히나 올라본 적도 없는 코스닥 지수의 낙폭 확대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크리티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소형주들 좋은 종목들을 찾고자 또 많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또 저만의 또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장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하락의 원인, 하락의 이유, 또 증시의 방향,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펴봐야 될 종목들, 좀 투자 환기 차원에서 좀 많은 내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좀 증시 하락, 이 방송 1시간 동안 조금 분석해 가시면서 7월 달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겨낸 공략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공략주 한상 한 주간의 수익률 어땠는지 함께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공항입니다. 대한항공 중심으로 국내 항공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 동안 1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증설 계획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판 증설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대덕전자 25%대,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저스템 2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인 미래산업 이번 주 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 67%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요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 정말 처음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역대급 장세지요. 네. 국내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10% 가까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구간에서 나타난 서킷이 역대적으로 한 11번 정도 발동이 됐는데 이번에만 3번, 지난달에만 네. 3번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하락폭도 크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 흐름 보시면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한 2주 만에 18% 정도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하한가 29%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100% 이상 올랐다가 올해만 100% 이상 올랐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올해 올라봐야 한 1000포인트, 한 1200선 잠깐 찍고 그대로 한 3개월 동안 수직 하강하면서 연초 주가 수준, 작년 연말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앉아 버린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 그러니까 출범 30주년 해서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오늘 상승폭 거의 다 되돌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젠스랑 왔다 갔을 때 관련해서 두산그룹주들, LG그룹주들 뭐 이렇게 관련한 피지컬 AI주들이 올라갔다가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 이상으로 주가가 훨씬 그냥 한 번에 다 마이너스 반토막 다 나와 올라갔다고 그냥 다 밑으로 깔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 재료의 공백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주가가 시세가 급등을 시켰는데 이번 또 조정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면서 야 이것도 하루짜리야? 젠슨왕 간 것처럼 장비주 이걸로 또 끝나는 거야? 이런 좀 막연한 공포감이 오늘 코스닥 낙폭을 더 키우지 않았나? 약간 좀 고러한 센티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코스피 역대 하락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역대 하락률입니다. 하락폭과는 좀 틀려요. 하락폭은 이번에 제일 컸죠, 그죠? 지수가 뭐 2,000에서 10% 빠지는 거 그래봐 200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9,000에서 10% 빠지면 뭐 900포인트가 날아가 버리니까 하락폭은 이번에 물론 제일 크지만 하락률로 따지자면 이번이 역대 네 번째 6월 23일 날 나왔던 조정이 9.99%였죠. 역대 5위.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자 보세요. 역대 1위는 미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입니다. 그때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빵 하고 밀린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작년부터 반도체가 밀어오른 랠리의 과정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2위는 9.11 테러였습니다, 그죠? 3위는 닷컴 버블 붕괴였습니다. 4위는 2008년도 금융위기였어요. 10%, 뭐 12%, 12%. 그때 당시에서 뭐 상한가 폭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락률로 치면 9.9% 하락 역대 5번째. 뭐 카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번째면 7번째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매크로적인 전쟁, 테러, 금융 시스템의 위기, 뭐 닷컴 버블 여러 가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런 매크로적인 대형 충격 폭락의 원인이 아니라 SK,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가 나온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낙폭이 크다. 오늘 지금 시간상 보면 우리 생방송이니까 유럽 증시 보시면 유럽에는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안 빠져요. 일본 증시도 오늘 한 2% 조정을 마무리했죠. 일본은 왜죠? 제가 지난번에 일본 증시 설명을 드렸죠. 전체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보다 1.3배, 4배 높지만 뭐예요? 시가총액 1위인 키녹시아가 시총 300조대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DK225 220개 종목이 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뭐 삼성물산, 그러니까 S7, 삼성물산, 스퀘어,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삼성전기까지 껴면 거의 시가총액 비중이 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지수가 꽝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왜? ETF 때부터. 자, 5월 27일 날 레버리지 ETF가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2268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평균 수익률은 26.9%가 하락했습니다. 즉,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7월 2일이니, 지금 7월 초니까요. 그죠? 5월 27일 이후 지난달 수익률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여러분들 평균 계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오늘 많이 빠졌지만 평균 수익률이 26%, 그럼 마이너스 한 40% 정도는 뭐 기본값이다. 내 계좌에 마이너스 40% 있는 종목이 있어요. 상반기 대비해서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평균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종목이 잘못한 거 없어요. 시작 박살난 것도 없어요. 오늘 수출 데이터 보니까 뭐 다 잘했더만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투자 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폭락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볼까요? 자, SK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차락의 주범이죠. 변동성의 주범입니다. 이거 왜 만들어서 금감원장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자기 이거 일조했겠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들어 누워서라도 말릴 걸 그랬어. 이것도 시장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감원장이 이 상품을 만들고 후회했다니 시장이 이거를 더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SK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오늘부로 반토막 났습니다. 2주 만에. 하락 곱하기 2배 이상이에요. 하이닉스 10% 빠지면 레버리지 ETF 20% 빠져요? 아니요. 한 22%, 23% 빠집니다. 이게 하락 승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레버리지 ETF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4.4%가 올라갔고 평균 하락률은 26%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시장이 된 겁니까? 이거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스닥은 자본 시가총액 200억 미만, 주가 100,000원짜리 미만 종목 퇴출시킨다고 살생물 날려놓고 코스피는 이 대형주들 도박판, 갬블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 92% 상승했지만 3월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지수는 사실상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62%까지 증가하니까 삼전하에 있으면 그냥 움직이면 하락하면 그냥 꼬꾸라지고요.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종목들은 같이 빠지는 아주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 골맞던 고름이 빵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반대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이 성향을 당국자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지금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빠졌죠. 우리나라 사람들 비트코인 막 올라가면 프리미엄 막 얹어서 막 금값 막 올라가면 금 현물 살 수 없어서 금은빵 싹쓸이 하고 막 잃어버립니다. 이거 만들 때 몰랐어요 ETF 이럴 줄 그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 뜨면 막 거기다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결국은 피를 봐야 제자리로 가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200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 매매가 또 1조 원, 3조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자꾸 금융위기와 비교되는 수치와 하락률과 공포지수와 이 ADR 지수들이 계속 말 그대로 좀 겹쳐 보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인가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굉장한 우리가 문제점이 생겼나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말 그대로 전세적으로 부도 뱅크런이 나타나는 사태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3번 역대 발동했는데 그중 11번 중 3번이 모두 6월 달에 발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정말 극에 달아서 막 뒤섞여서 뒤죽박죽돼서 나타나는 아주 센티멘탈적인 아주 혼돈 카오스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카오스는 어쩔 수 없어요. 하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변동성은 상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한번 커지는 변동성은 쉽게 줄어들진 않지만 네, 저는 큰 물줄기는 변화된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형적으로 커졌던 이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갬블 성향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해소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입장을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래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혹시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전쟁이 끝나면 와 막 더 올라갈까요? 아니요. 아니라 그랬죠. 네. 차라리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그냥 너무 악재가 심플하고 호재가 심플하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오히려. 밀린 숙제 해야 된다. 네. 금리 봐야 되죠. 이제 인플레 봐야 되죠. 그죠? 이런 불편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린 숙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숙제하기 싫죠. 학생들 숙제하기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커진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이런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정화작용이 있어요. 그거를 믿어보시고 자 하락의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메타도 저는 이거를 악재라고 쓰지 않고 노이즈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메타는 주가가 8.8% 올랐고요. 마이크론은 10%가 떨어졌습니다. 확 보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죠. 그죠?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처럼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인텔 이런 반도체 D램 관련 주들이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어요. 일본 증시도 시가총액이 바뀌었잖아요. 뭐 그죠? 토요타에서 키녹시아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도 M7 다 어디 갔어요? 뭐 아마존, 뭐 구글, 그죠? 뭐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이건 이제 막 지금 다시 한번 좀 움직였던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도체주가 떨어져도 M7이 뜨면 지수가 약보합으로 견뎌요. 이게 균형을 좀 맞춰가요. 그렇죠? 애플이 급락하면 뭐 샌디스크가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는 근데 삼전 하이스 빼면 시가총액이 없어요. 거기에 60%가 다 몰빵되어 있으니까 뭐 디폴트 값은 5%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또 취약한 구조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제가 메타를 노이즈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과거에도 봤습니다. 딥시크 봤었죠, 그죠? 2025 작년 초였어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 AI 기업이 딥시크 아론을 공개를 했는데요. 야 뭐야 20분의 1 수준으로 성능 가성비 짱이네, 그죠? 여기서 현산을 극대화하는 MLA 기술을 썼을 뿐. 자, D램과 GPU, CPU 이 자원은 계속 필요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야라고 한 일주일 만에 쓱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있다가 구글이 터보컨트를 내놨어요. 올해 연초 3월이었죠, 그죠? AI 추론할 때 발생하는 캐시, KV 캐시를 손실 없이 최대 6배 압축하고 또 연산 속도를 8배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터보컨트를 개발했는데 자 그러면 야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D램 이제 안 써도 되겠네? GPU 필요 없네? 라고 했지만 메모리 기본 적재하는 용량 자체를 줄이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마디마디별로, 그죠? 마디마디. 예전에 또 사스포칼립스 있었잖아요. 뭐 다, 아크로벳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죽는다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디마디별로, 구간별로 이런 악재들을 계속적으로 AI 산업은 지켜보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메타 컴퓨트 쇼크는 뭐냐면 자, 메타도 마찬가지. 하이퍼 스케일러죠. 매년 수백 조의 자금을 투자하는 말 그대로 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 여기서 이제 투자를 캐펙스를 멈추면 드랍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업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계속 이 싸움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나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구글에서 야, 니네 너무 데이터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니네 우리 좀 자제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메타가 완전 반대로 남는 거를 AI 연산 자원을 남는 거를 임대하는 메타는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 나도 이거 클라우드 한번 해야겠어. 왜? 캐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는 컴퓨터 자원을 외부에 되팔아 즉각 수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하마였는데 캐시를 좀 땡길 때가 생겼어. 그러니까 메타는 이제 자금 부담감에 조금 압박에서 벗어나서 급반등을 했지만 반도체 지수는 6.2% 급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 이유도 이거죠. 야, 이거 남아 돌아서 외부 임대하는 거야? 그러면 HBM, DM, CPU 이런 거 다 쇼티지가 끝나는 거야? 아니, 하이퍼스케일러가 남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DRAM 가격이 계속 지네끼리 가격 싸움하니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영업이익률 막 80% 보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급 과잉이야? 또 최근에 뭐 반도체 공장 또 팹 짓는다고 하니까 뭐 또 미국에서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금융위기 맞춘 그죠? 빅쇼트 주인공이 또 이거 완전한 버블이 하면서 또 떠들어대죠. 그 양반은 그때 한번 금융위기 한번 맞추고 계속 요새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연산 학습의 개념에서 AI가 이제 추론해서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이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젠슨 왕이 말한 케이크 AI 케이크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인프라 전력에서 여기가 뭐예요? D램에서 이제 여기서 연산 추론 로봇 그죠? 바이오 처정 궁극기로 강한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것도 지난번 이 딥시크나 구글 터보콘트 이런 것처럼 또 지나고 나면 그때 한번 또 휘청이었었지라고 하는 하나의 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본스 역설처럼 이거는 이 AI의 대중화를 위한 하나의 좀 연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이거 봤어요. 케빈 오씨가 첫 번째 등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외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ECB 정책 포럼에서 연준 의사들 몇 명이랑 가서 입장을 좀 발표했으면 세 가지를 압축해서 시켜드릴게요.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 우리는 막 힌트 줬잖아요. 우리 막 와서 얘기하고 뭐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얘기해서 이거 우리나라 실적 발표도 전에 가이던스 발표하는 것처럼 연준도 항상 그랬습니다. 뭐 점도표 찍어가면 이번에 점도표도 안 찍었잖아요. 점도표 찍어가면서 우리 다음 경로는 여기에요. 이렇게 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기 싫어도 욕 안 먹으려면 그쪽으로 찍어놓은 데를 갈 수밖에 없었어. 선회하더라도 일단 갔다가 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비 안 키고 가요. 우리는 이 중앙은행이 미리 약속한 경로에 갇히기보다 우리는 민첩하게도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깜깜이. 답이 없는, 이 힌트를 안 주는 거예요. 증시는 이건 좋아할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물가 2% 최우선 매파적 기조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점은 고무적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좀 견제구를 날려주는 모습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이거 얘기하자마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케빈 오스 첫 등판에서는 약간 조금 너무 딱딱했었는데 약간 좀 소프트해졌구나. 조금 말을 좀 듣게 생겼다. 시장을 지나칠 사람은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사수 트럼프 압박을 차단하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좀 형식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등판에서 증시는 아까 별 5개면 한 별 3개 정도, 시장은 한 별 2개 정도로 봤는데 저는 한 별 3개 정도 줘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출 동향 좋았어요. 이대로 가면 이거 보니까 월드컵 같죠? 세계 제치고 4강. 야, 화장품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올라가다가 꺾이긴 했지만 콜마 같은 거 그죠? 대장주. 어찌됐든 간에 이거에서 증시의 방향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폭락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 공신 역시 반도체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미국, 중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네 번째 네덜란드가 4위이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생산 국가가 아니라 약간 중개 무역상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보통 데이터에서는 잠깐 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4위 아니야? 4강에 진출하지 않았나? 선생님 생각이 좀 특히나
반도체에 기인하긴 했지만 자동차, 선박, 뭐 기계, 뭐 비철금속 여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요. 뭐 구리 같은 거 인프라 때문에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잘 하잖아요. 오늘 여기 제가 와 이거 42%나 증가했어요. 여기에 히든주를 좀 담아왔습니다. 여기에 좀 체간을 해서 이따가 히든킥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미국장 휴장입니다. 내일 인디펜던스 데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크게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매주 허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허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역시 삼성전자 실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가이던스 충족. 마이크론 보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증시가 먼저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 정말 300만 원 돌파하고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빠지겠죠. 재료가 좋게 나와도요. 그죠? 근데 지금 떨어져 있어서 구원투수 역할 증시 한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TSMC. 그러니까 마디마디별로 매주 반도체 AI들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TSMC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셋째 주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첫 주니까 위클리니까 알파벳 실적 발표 있죠. 테슬라 뭐 이거는 상관없지만 뭐 알파벳.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실적도 AI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30일 FOMC 있고요. 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 여기가 이제 셋째 주도 중요하죠. 넷째 주 FOMC 회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기 있다. 어때요? 굵직한 게 매주에 하나씩 허들이 있죠. 중간중간. 이것 자체가 7월은 그럼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변동성의 또 한 달이구나. 그죠? 변동성의 한 달이구나. 굵직굵직한 애들이 다 실적 발표도 있고 FOMC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종목들 시장 말씀드린 하락장 아니에요. 변동성 장이고 변동성 높이는 허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허들들 종목들 4848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혹시 이익 났더라도 그대로 까먹어요. 4848 하고 우리 종목들 잘 보시면서 이번 어닝 시즌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오늘 지수도 버티질 못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손실까지 커지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다만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만큼 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서게 되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흔들린 투자 심리를 되돌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무학 셰프님의 증시 맛평가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지난주 증시에서 가장 맛있게 오른 메뉴는 바로 반도체 소보장주였습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공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최고의 주슐랭 스타도 반도체 소보장주 가운데 탄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셰프님의 한상에서 잘 익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한국공항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공항과 관련해서 이 종목은 뭐 유가 하락에 수혜준가요? 공항 떠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 그랬죠. 이 종목은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조업하는 회사다. 유가랑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합병을 해서 12월 중 작업이 완료가 되죠. 그럼 캐파가 확실히 좀 커지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번 주 장이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지만 어찌됐든 간에 좋은 종목 찾다 보면 이렇게 한국공항 같은 거 계속 찾아드릴 거예요. 오늘도 화장품주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런 관련한 같은 결의 종목들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삼전닉스가 출시한 이후 상승 종목이 한 4%밖에 안 됐다 그랬죠. 하락률도 마이너스 27%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이 다 쓰레기였단 말입니까? 종목이 다 실적이 다 망가졌어요. 뭐 5월 달에 우리나라 뭐 다 뭐 전쟁 났습니까? 우리나라 뭐 공격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뭐 주가가 떨어져도 열심히 일하고 실적 추세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수급 논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가는 수급에 움직이는 것이기에 이렇게 뭐 수급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연속성이냐 아니면 영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수급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 따라가겠죠. 실적의 수급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주들을 계속 찾아올 거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제 반도체도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위클리로 8종목, 7종목 갖고 오면 5개, 6개 반도체 때려 박았는데 이제는 조금 환기를 좀 시킬 거예요. 반도체 좀 줄이고 이제 실적주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달 왔으니까 2분기 끝났잖아요. 2분기까지 실적 잘한 기업들 모아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미리 한국공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반도체 하락에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이거 반도체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반도체로 빠질 일도 없죠. 왜요? 실적 좋으니까요. 실적 안 좋은 애들은 반도체 올라지도 못했지만 반도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도 뭐 조정 4%대 조정 받았지만 주간 단위로는 17% 이상. 방송 뭐 여기서 음봉이 때려 맞을 때도 괜찮아요. 이럴 때 사시면 됩니다. 그죠? 빡특선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아니니까요. 그죠?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집 내용들 뭐 하는 종목인지 공항 자, 대한항공 위주 항공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진에어라는 국내율 FSC와 LCC를 캡티브로 갖고 있고 여기에 에드 연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까지 돼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 있다. 실적 좋아요. 안정적인 실적 우상향하고 계속 실적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유가 그랬다 주가 하락하지 않아요. 유가를 움직이는 종목 아니니까요. 그죠? 유가 하락했다고 막 실적 좋아지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얘는 규모의 경제, 그죠?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릴수록 또 많은 비행기를 케어할수록 아시아나과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별 테마는 없어요.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마에서는 별을 높게 주긴 힘들지만 안정적인 지금처럼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숨어 있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료집을 오늘도 히든킥 종목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열심히 분석해서 제 평점까지 달아서 드릴 겁니다. 종목명 우리 아까 여기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종목 선물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스트두이 저스템 22% 올랐는데 오늘 그대로 빠졌어요. 17%. 근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냥 13,000원 깨지면 사세요. 아니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고 깨질 줄 알았으면 여기서 다 매도를 했겠죠. 그죠? 주가를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추자 뭐 그러한 개념보다는 반도체주들 오를 때 그냥 같이 오르고 반도체주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이런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거고요. 그럼 내일 반도체 오릅니까 빠집니까? 그것도 모르죠. 당장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적이 점프하는 모습을 봤고 또 여기 하단 지지 가격대만 오면 반드시 또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 또 여기서 다시 왔지만 22%입니다. 이번 주 수익률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이것도 깨질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깨졌죠. 다음 주에도 플러스 한 30%또 제가 수익률 한상 수익률에 나올 거거든요. 그죠? 항상 매주 나왔었던 수익률이잖아요. 밑에서 사면 무조건 먹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만큼 자 지금 문화딱 반도체 장비가 이게 별 5개 안 줄 이유 있어요? 반도체 말고 뭐 별 5개 줄 수 있어요? 오늘 빠졌다고 별 4개 주고 2개 주고 내일 오르면 별 5개 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은 이건 디폴트 값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죠? 차트는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차트는 별 5개짜리 없어요. 차트는 다 무너져 있으니까 차트 별점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수급 괜찮아요.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들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 AS를 좀 드리겠고요. 대덕전자 얘도 이거 다 똑같아요. 반도체주들 아까 저스템도 그렇고 올라는 갑니다. 세게 줘요. 얘도 PCB 대장주잖아요. PCB 얘는 백화점이에요. 그죠? 기판 백화점인데 올라가다가 오늘도
꽝!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삼전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14%, 15% 끝났는데 소부장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끝나요? 거의 다 이 정도 10% 이상 다 빠집니다. 어찌됐든 얘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얘도 마찬가지 영업이익. 여기 얘네 반도체들은 다 여기 별 5개예요. 차트는 또 별 없죠. 차트는 별점을 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대덕전자도 계속 킵하시면서 4848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1위 미래산업 상한가 나왔죠. 그죠? 또 오랜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LG CNS 이 현상 이후에 상한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미래산업 여기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얘는 별이 그나마 굉장히 많았어요. 차트가 다 무너졌음에도 21선 지지 별 얘는 4개였습니다. 아까 저스템과 대덕전자는 별이 2개, 3개였죠. 그죠? 얘는 근데 지난주에도 별이 4개 정도는 받았어요. 수급 좋았고요. 이런 또 별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나옵니다. 이런 급등주들 이번에도 우리 종목들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8개 갖고 왔어요. 별점 높은 종목 찾아보시고 좀 기업 내용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상한가 한두 개는 반드시 더 나오지 않을까. 지수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죠?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초이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에 또 67,000원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러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한상 가득 담아 오셨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정부의 반도체 투자 확대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든지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들이 다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상의 핵심 메뉴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한상의 키워드는 편식하지 말자. 네. 골고루 먹자. 편식했더니 지금 장 꼬라지가 이렇게 났죠. 그죠? 네. 골고루 먹어서 튼튼해지자입니다. 네. 그만큼 실적 좋아지고 이 시장의 이 쏠림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정말 버려졌던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영양가 있음에도 너무 쏠림 때문에 빠졌었던 억울한 종목들을 제가 모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호텔, 화장품, 조선, 여행, 반도체는 무조건 있긴 있어야죠, 그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시장을 약간 조금 환기 차원에서 여러 종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키워드대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너무 반도체에 편중되지 말고 특히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레버리지 ETF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물론 저점에 팔고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 팔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레버리지 상품이죠. 근데 그게 됩니까 어디? 그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도 잘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상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또 골고루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들로 차려주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죠. 참여하는 방법 지금 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재료들로 차려진 이번 주 한상 메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원조 기업인데요. K-뷰티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주 국내 최초로 호텔 플렉스 사업을 선보였고요. 마지막은 엔비디아 AI 투자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요리에도 킥이 있듯이 저희 주식 한상에도 전문가님의 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화장품 쪽 실적 좋은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5% 6% 뜨는 장세에서 화장품이 한 4, 5% 떠요. 네. 뭐 그래도 뭐 좀 하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오늘 같이 폭락할 때 딱 뜨니까 오 이거 뭐야? 네, 이래 버리죠. 그죠? 네.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화장품은 지금 오늘 비록 주가가 이제 솟아나면서 다른 거 무너질 솟아나면서 조금 더 돋보이긴 했지만 못한 적이 없었어요. 네. 주가가 이제 못 갔을 뿐이죠. 그죠? 오늘 같은 날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으니까 관련주들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는 똘똘한 종목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제가 제일 잘 좀 취약한 부분 화장품. 네, 화장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용성 하이드로겔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피부 온도에 반응해 녹으면서 유효 성분을 흡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스크팩 기술은 있겠지만 이 종목은 여기에 굉장히 좀 특화된 원조 OEM, ODM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콜마 같이 OEM, ODM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스크팩에서 뭐 독보적인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팩에서도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과거에 예전에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 막 주가 막 100만 원 막 돌파하고 막 정말 K뷰티 정말 전 세계에 명성을 날리고 뭐 대장금 이런 거 막 날릴 때 마스크팩 보따리상 따이공들 와서 막 마스크팩 막 이렇게 사가갖고 막 그때 면세점 잘 되고 난리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드 이후에 다 작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좀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화장품은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이 증명해주는 거지요. 그죠? 이게 뭐 반도체처럼 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뭐 특화된 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바이오던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얘가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어요? ODM도 한다 그랬죠. 그죠? 얘네가 ODM 해주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딥 마스크. 이 ODM 생산하는 게 아마존 뷰티. 아마존 뷰티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정말 전 세계 최대의 마켓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탑 10에 꾸준히 링크하고 있어요. 아마존 뷰티 탑 10에 우리나라 이 기업이 ODM 하는 바이오던스의 제품이요. 그죠? 마스크팩 카테고리에서는 1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세포라 온라인몰 기준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존 뷰티는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Q에서 거의 탑을 먹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세포라 온라인은 헤네시, LVMH, 그죠? 루이비통 디올. 여기 그룹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뷰티 편집샵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고가. 그죠? 여기는 대중화. 이 양대에서 모두 마스크에서는 1위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Q와 P를 모두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솟아요. 지금 시장 꼬라박는 거 정반대죠. 그죠? 시장은 꼬라박고 얘는 치솟고 기관 수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눈을 돌릴 때가 됐죠. 그죠?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서 기관 투자자들 눈을 외국인들은 요새 뭐 거의 매매 바스켓 매매가 거의 다여서 외국 매매는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러나 기관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수는 지금은 뭐가 이끌어요? 외국인이 이끌어요? 과거에는 지수 외국인이 이끌었죠. 지금 지수는 누가 이끌어요? 개인이. ETF가 뭐예요? 기관에서도 증권, 금투 그 물량들이 이끌죠. 지금은 그럼 종목은 누가 이끌어요? 종목도 ETF가 종목은 기관이 이끌어요. 기관, 투신, 연기금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이런 속을 뭐라 그래요? 빈집털이. 그죠? 액티브 자금들도 이런 종목들 요새 좀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을 잘 보시고 화장품 하나 지금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호텔 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해외 느낌 나려면 명동 가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거기 가면 그죠? 우리나라인데도 그런 것처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 1월, 5월까지 방한객이 872만 명, 전년 동기 YOY 기준으로 21% 증가했고요. 코로나 2019년 동기 대비해서 12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확 줄었던 게 코로나 이제 엔데믹부터 올라와서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더블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게 특정, 그러니까 또 저거 한일령, 쟤네들 중국인들만 이빠이 오는 거 아니야? 일본 못 가게 해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1위는 중국이 맞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통 핵심, 중국, 일본이 안정적인 축을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에 장거리, 미국도 많이 와요. 대만, 미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K 뷰티, K 의료, 미용 그리고 K 팝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근데 와서 어디서 자요? 그죠? 외국인들은 보통 오면 3성급 이상 호텔에서 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 관광객 호텔이 연평균 7.3% 증가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0.5에서 3.7%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안 늘은 호텔을 안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은 2020 올해 기준 2천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 가까이를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완벽한 미스매치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왜 올라가요? 쇼티지 때문에. DRAM 쇼티지잖아요. 그죠? GPU 쇼티지. 이건 뭐예요? 호텔 객실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호텔 쇼티지잖아요. 그죠? 왜 이 호텔을 안 짓냐면 공사비가 아파트의 최소 1.6배, 7배예요. 지금 중소건설사를 다 드랍했죠. 거기다 망했습니다. 원자재 대비가 워낙 뛰어올라. 근데 얘는 더 비싸요. 1.6배, 7배입니다. 그죠? PF도 금융경색. 얘네들이 이거 은행이 바보예요. 이거 돈 대줘요, 안 내줘요? 금리도 비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지금 멀쩡한 상가 건물도 경매 나오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폐업하는 기업도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진입 장벽이 이런 허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은 착공 준공까지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 이상 인가 허가 내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5년 뒤. 그죠? 5년 뒤. 그래서 이렇게 호텔 쇼티지의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건물 용산에 있고요. 국내 최초 호텔 플렉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만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 누가 지금 빈집털이 하고 있어요? 아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수급을 보자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하단을 딱 지지하고 지수는 21선 깨져갖고 역배열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문 열어달라고 계속 두들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반도체가 아닌 종목이기에 받았던 서름, 실적 좋아, 성장성 좋아, 다 좋은데 반도체가 아니어서 단순하게 주가가 억울하잖아요. 이거 소송 걸까요? 아무튼 이 억울함을 주가 상승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들어오지요. 이런 수급도 여러분들 2분기에는 잘 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반도체 서러움에서 여러분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히든 요리에 대한 힌트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